이번 시간 5분 스포일러 강의입니다. 앞으로 할 내용들 미리 결정을 딱 해놓고 요 내용이 제일 중요한 거 합니다. 이걸 먼저 하는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오늘 내용 중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용도 지역의 지정 파트예요. 용도 지역 지정 파트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시험에서 만약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어디 파트야 라고 하면 요 파트예요. 그래서 용도 지역은 누가 지정합니까?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기초조사하고 주민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 들어서 입안이 되면 결정시하죠. 협의하고 심의해서 그 다음에 결정하고 결정 고시하면 되는데 요 절차를 거치는 게 아깝다. 절차를 거치는 시간이 좀 아까워서 그때는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요거는 결정 절차를 안 거쳐도 되는 특례니까 이건 결정고시 특례라고 해요.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절차 없이도 지정된 거로 보는 특례, 결정고시 된 거로 보는 특례. 지정 특례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유수면, 바다만입니다. 바다를 매립할 때 매립 목적이 이웃지역과 동일할 때만, 동일하지 않거나 두 개에 걸치면 얘는 특례가 아니고 동일한 경우에만 공유수면 매립 준공 인가된 날부터 이웃한 지역으로 지정된 거로 간주하겠다. 근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고시는 해야 된다라는 지정 특례고, 결정고시 특례는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인데 도시지역 결정고시 특례는 어항택산전. 따라해보세요. 어항택산전. 어항택산전 같은 경우는 어촌어항법 항만법에 어항항만구역이 지정되면 걔는 도시적 연접이라는 단어를 꼭 찾아야 돼. 도시적의 연접. 도시적의 연접이 됐을 경우에는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택지개발지구는 무조건 다 도시로 보는데 산업단지가 4개인데 4개 산업단지 중에 농공단지는 도시 성격이 없어서 농공단지 제외하고 산업단지 지정되면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전원개발 사업구역, 전기 원료 개발하는 사업구역이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지정되면 다 도시로 봐버리겠다. 그런데 수력발전소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기 때문에 도시로 가면 안 돼요. 댐이라서. 그리고 송전, 변전, 설비만 설치하는 땅은 탑만 있는데 얘가 도시로 바뀔 일이 없지 않냐. 그래서 요 두 가지는 빼고 도시적 결정고시로 본다. 그 다음에 2번 관리지역 안에, 관리지역은 도시로 가려고 했는데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해버렸어요. 농업진흥지역 지정해버리는 순간 당해지역은 뭐로 봐요?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보존산지 지정됐어. 여기서 중요한 단어 뭐예요? 관리지역 안에다가 보존산지 지정하면 이 두 군데 있기 때문에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결정고시 특례 2개, 지정된 거로 보는 특례 하나. 그래서 이게 시험에서 언급을 제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요 정도 보시면 되는데 방금 전에 했던 요 단어가 제일 잘 나와요. 그래서 여기 어항구역, 항만구역은 아까 뭐 연접이란 단어 있어야 돼? 도시적의 연접이란 표현이 있으면 도시로 본다. 그리고 택지개발지구는 무조건 다 도시적으로 보고 산업단지 4개 중에 무슨 단지만 뺀다고요? 그렇죠. 농공단지 빼고 도시적으로 본다.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 보존산지 지정되면 다른 데로 가는 건 요 땅일 때만이야.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관리지역. 관리지역 안에다가 농업진흥지역 지정하면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보고, 그리고 보존산지 지정되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이 특례가 가장 중요한 거고, 그래서 성격상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도간농자로 지정이 되어 있으나 관리지역은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땅인데 여기다 농업진흥지역 외의 땅에다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해버린 거야. 그럼 얘는 어디로 가야 돼요? 농사만 짓 거야. 그럼 어디로?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어느 지역 안에서? 관리지역. 관리지역 안에다가 준보존산지가 있는데 얘를 보존산지로 바꿔버린 거야. 보존산지면은 여기 있으면 안 되니까 구분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도시지역에서 배제하는 규정 2가지가 있는데 접도구역은 적용 안 합니다. 도시지역에서는. 그리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도 도시지역에서는 배제하는데 이게 녹지지역일 때는 적용을 해요. 도시공객 시설 사업이 아닌 경우에. 여기까지가 총정리 강의거든요. 스포일러 강의 마치고 기본진도 들어가겠습니다. 자, 기본진도 보시죠.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우리가 인문 강의 마지막인데, 자, 인문 강의 자체가 여러분한테는, 저거를 왜 배워? 어려워. 이렇게 되는데, 현재 우리가 이제 기본서를 안 보고, 인문교재는, 제가 쓴 책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저는 요 부분은 꼭 알고 시작하자라고 해서 따로 이제 프린트 만든 거니까, 저 믿고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고요. 기본서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기본 이론 가니까 기본서 하고 제가 중간에 드리는 프린트만 가지고 일단 기본 이론을 우리 3개월 과정 쭉 따라오시면 될 거니까.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제가 어떤 프린트라든지 문제 같은 경우는요, 그때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밴드에 매일매일 하루에 한 문제씩 올리니까 시간이 여력이 되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소통할 수 있는 거는 우리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질의응답 있죠. 요즘에 질의응답 많이 주시는데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하루에 한 번씩은 들어가서 답변을 남기니까 부득이한 경우에 하루 못 넘기면 답변을 못 남기는 경우도 있지만 웬만하면 제가 답변을 남겨드릴 거니까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제 타이틀이 부동산 공법은 고상철입니다. 이거거든요. 저랑 같이 해서 이제 입문 과정에서 요런 게 있어 라고만 하시면 되고 이걸 외울 겁니다 라고 저랑 같이 하는 거니까 지금은 가볍게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공법이 쉽다. 그리고 고상철이라는 사람이 일타 강사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도 부끄럽죠. 근데 나 이렇게 어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뭐 일타 강사 이렇게 말 쓰는 거고, 자, 수업만 듣고 따라오셔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고득점 충분히 가능하니까 잘 따라오시면 되고, 자, 오늘은 우리가 용도 지역이라는 걸 배웠는데 그 용도 지역 관련돼서 어떤 게 주로 시험에 나오냐,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 뭐냐, 이 부분부터 한번 볼게요. 시험에서 또 잘 나오는 부분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도간농자, 뭐 주상공록, 어떻게 노래로 외워도 돼요. 도간농자, 주상공록 이렇게 외워도 되는데 일단 연습이 좀 필요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용도지역 21개 우리가 외웠잖아요. 그럼 그 용도지역 관련돼서 시험에서 어떤 게 쟁점에서 나오냐. 자,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게 행위제한이란 파트가 일단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정할 때 얘 무슨 계획으로 했냐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했거든요.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로 지정하는데 그 지정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야 되나 거치지 않고도 지정되는 특례가 있다. 시험 문제가 여기서 주 쟁점사항이 여기예요. 여기라 일단 초기 단계 입문 과정에서는 어떤 거를 공부하는 거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A라는 사람이 나는 지금 현재 단독주택을 짓고 싶은데 땅을 보러 갔어. 단독주택 짓게 땅 좀 보여주세요 라고 중개사분한테 갔어요. 개업공인중개사한테 갔는데 지금 현재 제가 가진 땅이 한 200평 정도, A가 200평 정도 되는 땅에다가 단독주택을 짓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땅이 전용공업지역 땅이 있었대. 200평 딱 맞는 게 전용공업지역 땅이 있었어. 그래서 이거를 중개해주면 이 사람은 이제 힘들어집니다. 자, 왜 힘들어지냐? 자, 우리나라는 전용공업지역의 정의가 어땠냐면 공해성 공업 중심에 아주 중화공업 중심으로 써라라고 지정해 놓은 게 전용공업인데 그 땅에다가 단독주택을 지면 주변에 온통 공해성 공업이잖아. 그럼 이 사람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따이 먼저 갑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아파 1분만 쓸게요. 아파 그러면 죽을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된다. 그럼 이거 짓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거를 용도 지역이 전용 공업 지역이니 단독주택은 들어오지 않는 게 맞다라고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용도 지역에 따른 행위 제한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좀 전에 제가 21개 용도 지역이 있는데 21개 용도 지역 중에서 단독주택이 안 되는 게 2군데 있고요. 되는 곳이 19개가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는 낸단 말이야. 다음 중 단독주택이 허용되지 않는 용도 지역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허용되지 않는 용도 지역을 찾아야 되는데 그럼 19개를 허용되는 걸 외울 수는 없으니 안 되는 거 2개를 외우는 거예요. 좀 전에 말했던 전용공업지역하고요. 유통상업지역이 안 돼. 유통상업지역하고 전용공업지역은 안 된다고 법에 명시를 해버렸어요. 여기서는 단독주택 허가 안 난다라고 행위제한 해놨어. 그럼 이제 단독주택이 안 되는 건 유통상업하고 전용공업입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 줄여서 유전이라고 그래. 유전. 그래서 옆에다 제가 암기하려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유전. 유전. 기름 나는데 집지면 안 돼. 뭐 이렇게라도 외워두시면 좋겠는데 일단 유전해서 안 돼요. 근데 유가 뭐야 했더니 거기서 어리버리 하면 안 되잖아. 유통상업은요, 유통 관련해서 어떤 농수산물 유통시설이나 단지가 들어가는 곳이라 시끄러운 곳이라 단독주택 자체를 못 넣게 해놨다. 그래서 단독주택이 안 되는 지역은 유통상업하고 전용공업이다. 그래서 예전에 시험에 좀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단독주택보다 조금 더 큰 게 연립이나 다세대잖아요. 그럼 연립 다세대 주택이 안 되는 곳은 더 많겠죠. 얘가 안 되는 곳은 더 많아. 당연히 유통상업하고 전용공업은 단독주택이 안 됐으니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 상태에서 일반공업, 보전녹지, 보전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까지가 우리나라 전국 땅에서 다세대가 안 돼요. 연립이랑. 예를 들어 다세대 주택 같은 빌라 있죠. 혹시 농림지역 하면 떠오르는 데가 어디냐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전원일기는 아실 거야. 저도 어렸을 때 봐서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일용엄니 뭐 이런 거 나왔던 거는 기억이 나지만, 저도 자세하게 안 나지만 항상 그 TV를 볼 때 다 단독주택인데 이상하게 연립하고 다세대는 없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농림지역에서는 단독주택이 금지되는 건 아니지만 연립하고 다세대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림지역에는 단독주택은 돼. 근데 연립 다세대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원일기 볼 때 연립 다세대가 한 번도 안 나왔던 게 못 지어서 그런 거였어.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걸 우린 줄여서 유전1 보보농자 이렇게 해요. 유전1 보보농자. 유전1 보보농자. 근데 시험에서 제일 잘 나오는 건, 우리 시험에서 제일 나온 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이거죠. 아파트는 시험에 뭐가 제일 잘 나온다고? 아파트는? 행위제한 중에서 아파트가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는데 얘는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얘는 아파트는 연립 다세대보다 조금 더 커요. 연립하고 다세대는 4계층 이하인데 아파트는 5계층 이상일 때야. 층수로 구분하거든요. 아파트가 5계층 이하면, 5계층 이상이면 아파트인데,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연립 다세대가 안 되는 곳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여기 일반공업인데, 여기 일반공업이죠. 근데 녹지 중에 모든 녹지가 안 되고, 관리 중에 모든 관리가 안 되고, 농림지역 자연환경 그대로 안 되죠. 근데 여기는 우리 주거지역 중에 일종 전용 주거는 단독주택 중심이라 아파트가 안 되고, 일종 일반 주거는 1종, 2종, 3종 나눌 때 1종은 4층 이하라 층수가 저층이라 4층 넘는 건물을 못 져요. 그럼 아파트는 5계층 이상이어야 되니까 1종 일반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아파트가 제일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주택 안 되는 거 유전 이렇게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아파트가 안 되는 거 유전1 녹간농자 11이라고 해요. 유전1 녹간농자 11. 1종 전용, 1종 일반이 안 된다. 그런데 이걸 못 외우겠다. 근데 시험 문제 유형이 어떠냐면 거의 다 아파트 안 되는 거 쓴 다음에 되는 거 찾아라가 여지껏 시험 문제였어요. 그러면 1종 전용이 안 되는 건 2종은 된다는 얘기죠. 2종 전용 되고, 1종 일반이 안 된다는 얘기는 2종 일반하고 3종 일반은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아파트는 2종하고 3종은 된다는 뜻이네. 그래서 이걸 I3이라고 그래. I3. 아파트는 2나 3이 항상 답이에요. 아파트 문제가 나왔다. 그럼 2나 3이 답이다. 이렇게 하셔도 돼. 아파트는. 그래서 아파트 문제가 나왔다. 혹시 또 나온다 그러면 2종 일반, 2종 전용, 3종 일반 가능하고, 준주거는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일일이 안 된다를 기억하시는 게 시험 문제 키포인트다. 그리고 나머지 더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기본 이론 하면서, 요약 이론 하면서, 자, 이 노트는요, 이거 암기 노트, 우리가 이제 신의 노트라고, 이제 공법 신이잖아, 제가. 신의 노트라고 해서, 시험 끝날 때까지 계속 같이 보면서, 기본 수업 볼 때도 보고, 문제풀이 할 때도 보고, 요약집 할 때도 보고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노트에 있는 거를 제가 옛날엔 판서를 했었는데, 판서를 하게 되면 시간적으로 한 10분, 20분이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서, 우리 이제 프로그램이 너무 잘 돼 있어서, PPT도 잘 되고 하니까, 그래서 신의 노트는 아마, 기본서 나올 때쯤에 아마 같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나오면 나중에 신의 노트하고 기본서하고 같이 보고, 문제풀이 할 때도 같이 볼 거니까 얘만 달달해도요. 최소 제가 확실히 저 믿고 따라오시면 60에서 70 반드시 맞게 해드릴 거니까 저 믿어주세요. 저 25년간 이 자리에서 1타 자리 뺏긴 적도 없고, 뺏겼다라기보다는 누가 1타라고 하는데 언제부터 1타였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이 강의장에서 페이 제일 많이 받으면 1타 아니냐, 돈 많이 벌면 1타래. 그래서 이제 1타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살아남았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계속 할 거예요. 그 중에서 요번에는 인문 강의에서는 아파트는 외우자. 아파트는. 나머지는 나중에 플러스 알파로 살 붙여서 외우면 되니까. 그래서 일단 머릿속에 단독주택이 안 되는 거 유전, 연립 다세대 안 되는 지역 유전1 보보농자,
아파트가 안 되는 거는 유전일 법원농자인데 모든 녹지 모든 관리로만 바뀌어요. 그래서 유전일 녹간농자 11 1종 전형 1종 일반이 안 된다. 그럼 뭐는 되냐? 2, 3은 된다. I, 3. 그래서 주로 가능한 지역 물어보면 2나 3이 답이다라고 기억이라도 하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입니다. 그 다음에 쟁점으로 시험에 또 두 번째로 잘 나오는 파트가 용도 지역을 지정하려면 무슨 계획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절차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도시군 관리 계획 절차로 하는데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서 지정하는데 안 거쳐도 된다. 안 거쳐도 된다는 얘기는 특별히 예외를 둔 거잖아요. 특별히 예외를 뒀으니까 뭐라고 해야겠다? 특례 이렇게 하면 돼. 특례. 그럼 얘는 어떤 경우냐? 입안해서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를 좀 절약하자는 측면에서 그냥 지정된 걸로 간주합시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결정고시 된 것으로 봅시다. 그래서 좀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냐면 하나는 지정만 됐지만 사람들이 모르니까 나중에 얘는 고시를 해야 돼요. 그런데 결정고시 특례는 결정에다 뭐까지 된 거로 보는 거야? 고시까지 된 거로 보기 때문에 고시 안 해도 된다. 그 차이점인데 지정 특례가 한 개가 있고 결정고시 특례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로 자 이거 한번 제가 이거 지워볼게요. 자 일단 지정 특례에서의 특례는 무슨 뜻이냐면 시간이 기초조사하고 주민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 들어서 입안하고 이거 결정조차 너무 아깝다. 그러면 공유 수명 같은 경우에 우리가 바다를 말하는데 바다에서 하나에서야 하천은 아닙니다. 자, 요 앞에 바다를 이렇게 매립을 한 거예요. 매립할 때 왜 매립을 했을까? 여기를 도시로 만들려고 농사 지려고 뭐 이런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매립 목적이 신도시 건설이 목적이었어. 얘도 신도시 건설이 목적이었고 얘도 신도시 건설이 목적이라 매립을 한 거예요. 했는데 얘 옆에 보니까 도시죠. 매립 목적이 얘는 1번은 똑같죠. 근데 2번은 농림이니까 다르네. 두 개가. 근데 얘는 여기 도시는 같고 여기 걸쳤죠. 여기는 달라. 그러면 이 1, 2, 3 세 가지 중에 어느 거를 좀 약간 시간이 좀 아깝냐 봤더니 요게 좀 아까운 거야. 매립 목적이 이웃 지역하고 똑같으니까 그럼 굳이 이거 기초조사 주민의견 이거 아깝지 않아? 그러면 그 절차 거치지 맙시고 결정된 거로 보자. 해서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매립 목적이 이웃 지역하고 요게 중요한 단어예요. 부등호 같을 때 매립 목적하고 신도시 건설하려고 매립했어. 옆에 있는 땅이 신도시야. 매립 목적이 똑같네. 그럼 이웃 지역으로 지정된 거로 간주하는데 공유수면 매립 준공 인가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옆에 있는 땅으로 볼 건데요. 조심할 게 사람들이 모르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뭐는 해야 돼요? 고시에서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지정 특례가 된 거고 나중에 고시는 해야 된다. 그러면 만약에 매립 목적이 인접하고 있는 용도 지역과 동일하면 매립 준공 인가일부터 이웃 지역으로 지정된 거로 본다. 요까지는 맞아. 그런데 목적이 이웃 용도 지역과 다르거나 둘 이상에 걸쳤다? 그럼 얘는 안 돼요. 그러면 얘는 특례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만약에 얘는 매립을 했는데 도시 지역으로 매립하려고 했지만 다르잖아요? 그럼 얘는 아직까지 용도 지역이 지정이 안 돼서 이걸 미지정 지역이라고 해요. 미지정된 지역일 때에는 기존에 있던 행위 제한을 가장 센 놈을 해가지고 세게 규제하다가 풀어주는 게 맞아요? 다 풀어놓은 다음에 확 묶어버리는 게 맞아. 그죠? 세게 묶어야지. 그래서 도간농자 중에 가장 센 게 도시관리, 농림, 자연환경 중에 제일 센 게 자연환경이잖아요. 그럼 요 미지정된 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동일하게 쓰다가 이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나중에 거치면 그때 도시적으로 보겠다. 그런데 매립 목적이 같으면 이 절차 안 거치고 지정된 거로 보겠다가 특례에서 1번 특례가 요거를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요 결정고시 특례는요. 요거 잘 나와요. 이거 시험에서 제일 잘 나오는 애인데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로 보겠다라고 했다는 얘기는 다른 법에서 얘를 묶었더니 이 묶은 애들이 도시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정되자마자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로 볼 건데 그게
어천어항법의 어항구역, 항만법의 항만구역, 택지개발 촉진법의 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 전원개발구역인데 요게 이제 5개 법이야. 이거 줄여서 우리는 어항택산전이라고 그래요. 뭐라 불러요? 어항택산전. 이게 지정이 되면 성격이 다 도시지역 성격이 있어서 결정고시로 보는데 조심할 게 어항구역, 항만구역은 도시적에 연접이 돼 있어야만 되는데 이 도시적에 연접이 안 되면 의지 안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어천어항법 이거 잘 봐요. 자, 요게 바다가 있는데 여기가 도시지역이야. 근데 어항구역을 묶었어요. 어항구역이라는 거는 또 항만구역 묶었어. 항만구역 같은 경우는 큰 배가 들어와서 물건 내려놓고 다시 가는 곳이거든요. 그럼 그 바다에서 우후 수영하고 있으면 되나? 수용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럼 여기는 뭔가 규제를 해야 되는데 야 여기 항만구역이야 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배가 선적하기 위해서 아무도 뭐 낚시하거나 이러지 마 라는 규제를 하려고 그랬는데 바다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지역이 도시적이니까 야 이거 도시 성격 갖고 있잖아. 이 바다까지도 그냥 도시적으로 보자. 그래서 항상 도시적 연접이라는 말이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도시적에 연접되어 있으면 얘는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로 보겠다. 항만구역, 어항구역은 반드시. 그리고 택지개발지구라는 거는 우리 신도시 할 때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배우잖아요. 보통 우리가 뭐 평촌 신도시, 분당 신도시 할 때 그럼 걔네들은 도시지역으로 만들려고 택지개발지구를 묶었던 애들이에요. 그럼 이게 야 여기는 도시 택지개발지구야 라고 묶으면 얘는 도시로 만들려고 묶었는데 현재 농림지역이었으면 요걸로 바꾸려면 다시 도시군관리계 결정체를 거치면 1년 정도 시간을 기다렸다가 지정되면 그때 개발한다라는 게 너무 아깝다. 그러면 지정되자마자 농림지역 아니고 얘는 도시적으로 보겠다 해서 우리나라 택지개발지구는 지정된과 동시에 도시적으로 봐버립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혹시 산업단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산업단지 글자가 몇 글자네? 4글자죠? 산업단지는 4개가 있어. 4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그 다음에 도시첨단산업단지, 그 다음에 농공단지가 있어요. 자, 산업단지는 다 공장을 지려고 하는 거니까 도시 성격 맞죠? 근데 농공단지는 농사 짓는 지역에서 농수산물 같은 거 가공 제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공업지역으로 만들기는 애매한 거야. 그럼 무슨 단지는 빼라. 농공단지만. 그래서 산업단지 4개 중에서 농공단지만 제외하고 3가지가 지정되면 다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전원개발사업구역. 우리나라가 전원하면 어때? 기분이? 전원. 좋다 이러면 안 돼. 여긴 전기원료개발이라는 뜻이에요. 전기원료개발이라는 게 뭐야? 전원개발 사업이. 그러면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 풍력발전소 이런 것들이에요. 다 공업지역이니까 도시지역 성격 있잖아요. 근데 여기 수력발전소는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댐으로 하는 거라 얘를 도시로 바꿀 수가 없어. 그리고 송전시설, 변전시설이라는 건 송전탑이 있는 땅이 변전소가 있는 땅이 이게 공업으로 바뀔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도시로 갈 필요는 없으니 그러면 수력발전하고 송변전 설비만 설치하는 거 빼고 얘네들이 만약에 지정됐다 그러면 다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로 보겠다. 그래서 여기 요 도시적으로 보는 요 특례가 시험에 좀 많이 언급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물어볼게요. 그럼 어항택산전 5개가 지정되면 도시로 보는데 어항구역, 항만구역은 무슨 단어 꼭 찾아라? 도시지역 연접 찾아라. 도시지역 연접 찾아라. 택지개발지구는 무조건 도시다. 그리고 산업단지 4개 중에 무슨 단지는 아니다. 농공단지 아니다. 요게 키포인트예요. 그리고 전원개발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수력발전하고 송변전 설비 빼고 지정되면 다 도시로 보겠다. 요게 도시지역으로 결정에다가 고시까지 보는 특례인데 요 관리지역 안의 특례가 조금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 자, 우리 용도지역이 도관농자잖아요. 도관농자 중에서 한번 볼까? 자, 우리가 도관농자 중에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도시로 가려고 준비하는 지역이 어디죠? 관리지역이란 말이야. 근데 관리지역이 보생계, 3개로 세분이 되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주로 우리나라 땅 중에 농지는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외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만 지어라, 절대 개발하지 마 이거예요. 근데 농업진흥지역 외에는
농사도 짓긴 짓는데 약간 개발을 허용해 놓겠다. 이게 농업진흥지역, 경지정리 잘 된 거. 농업진흥지역, 이게 외지역이에요.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도시적으로도 갈 수 있어. 뭐 하니까? 개발하니까.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은 보존할 땅인 어디가 있어야 되냐면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에 가 있어야 돼요. 농업진흥지역은 주로 여기가 있어야 돼. 근데 관리지역 안에다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해놓으면 지금 현재 대부분이 농업진흥지역 외지역인데 이게 만약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돼버리면 이 외지역이 아니죠. 그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해버리면 얘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얘는 원래대로 있던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거로 보겠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나라 산은요, 여기는 위쪽은 절대 개발하지 마라 보전산지. 좀 여기 마을가 주변에 있는 요 산들은 준보전산지에서 보존할 건데 개발도 허용이 돼. 얘는 나중에 개발이 돼서 도시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준보전산지 지역이 여기 관리지역에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 관리지역에 있었던 애를 보존산지를 지정해버린 거야. 어느 지역 안에다가? 관리지역 안에다가. 그럼 보존산지 여기다 지정해버리면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얘 원래 있던 데는 농림지역, 농지하고 산림 여기 있거나 아니면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산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구분하는 바에 따라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거로 본다. 이런 특례를 두지 않으면 얘를 이걸로 바꾸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특례로 두는 규정인데, 자 봐요. 관리지역 안에다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했어. 그럼 관리지역에다가 농사만 짓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얘는 도시로 갈 일이 없어. 그럼 너 원래 어디 살았니? 저요? 농림에 있었는데요. 그럼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관리지역 안에다가 보존산지를 지정해버렸어. 원래 준보존산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보존산지는 원래 농림하고 자연환경에 있기 때문에 얘는 구분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요, 관리지역 안에서란 단어예요. 요게 시험에 제일 언급을 많이 하는데, 자, 결론적으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정리 한번 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남게 해줄게. 자, 어항택산존이라는 게 지정이 됐다. 어항구역, 항만구역, 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 전원개발. 얘네들이 지정되면 도시적으로 보는데, 어항구역하고 항만구역은 뭐 연접이라는 단어 찾아야 돼요? 도시적 연접. 그리고 택지개발은 무조건 도시로 보는데, 산업단지 중에 무슨 단지는 아닌데요. 농공단지는 도시로 안 본다. 그리고 전원개발 중에는 수력발전소랑 송변전 설비만 설치하는 거는 아니다. 걔네들 지역은 도시적으로 안 본다. 얘네들 조심해라. 그리고 관리지역은 도시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여기다가 농업진흥지역 지정해버렸어요. 그럼 어디로 가세요?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근데 보존산지를 지정해버리면 두 군데 있었잖아요. 얘는 구분하는 바에 따라 농림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됐을 때. 그래서 이거를 시험 문제에서 출제 주로 하면 어떤 걸 제일 잘 내냐? 아까 전에 했던 거 하나 해볼까요? 제가 아파트 설치 금지되는 거는 유전일 녹간농자 1이 됐죠. 그래서 요 암기 코드로 뭐라고 그랬어요? 유전일 녹간농자 11. 유전일 녹간농자 1. 요거 오늘 하나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자, 결정고시 특례 중에서 결정고시 특례 한번 볼까? 자, 여기 가로 안에 들어가면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연습하는 겁니다. 자, 어항구역. 자, 어항구역, 항만구역, 어항택산전이에요. 어항구역, 항만구역이 지정되는 순간 도시로 보려면 얘 뭐에 연접이 돼 있어야 돼요? 뭐가? 도시적 연접돼 있어야 되고, 산업단지 지정되면 4개인데 그중에 누구 빼고 다 도시로 본다고 그랬지? 그죠? 농공단지 제외하고, 그 다음에 전원개발은 수력 송변전 빼고 다 도시로 본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요 2번인데 어느 지역 안에서의 특례라고 그랬죠? 그래서 관리지역 안에서 특례, 이렇게 관리지역 안에서 농업진흥지역 지정됐어. 그럼 농업진흥지역은 이제 농사만 짓 거니까 도시로 안 가. 얘 원래 살던 데가 어디라서? 농림이에요? 자연환경이에요? 두 개 다 농림. 그래서 얘는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근데 보존산지를 관리지역 안에다 두면 두 군데 있었잖아요.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야지. 됐죠? 그래서 요게 이제 용도지역 행위제한 관련된 것 중에서 가장 핵심이었어요. 요게 머릿속에 좀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이따 문제 풀 거거든요. 문제 풀면서 용도지역과 관련된 거는 다 맞춰내야 되는데 이게 하나 더 있어요. 도시지역 안에 특례라고 해서 도시지역에서는 다른 법률을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하고요. 접도구역 제도를 접도구역하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걸 이건 도시지역에서는 적용을 안 하겠다. 이게 특례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도시지역은 개발하려고 지정해 놓은 땅이에요. 근데 만약에 접도구역을 지정해버리면 접도구역이 뭐냐면 여기 고속도로 옆에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국도 옆에 건물을 이렇게 딱 지어놨어. 그리고 애가 꼬마애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갔다가 빨리 달리는 차한테 이거 다치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야 건물 질 때 저 뒤로 가서 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여기는 위험해. 여기는 도로와 접한 구간이라서 여기는 건축허가 안 해줄 거야 해가지고 고속도로변은 20m까지 건축이 안 되고요. 접도구역이 있으면. 그리고 국도는 5m까지. 이게 국도거든요. 근데 여기 알림이라고 보이세요? 확대한 거야. 이곳으로부터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이 적용되는 구간이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 5m까지는요, 건축허가가 안 나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접도구역이라고 지정된 지역은 건축허가가 안 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해서 접도구역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진한 선이 도로인데, 그럼 여기 라인은 건축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라인은. 그런데 여기 도간농자 있죠. 도간농자 중에서 개발하려는 땅이 도시지역인데, 그럼 여기서 개발하려고 그랬는데 접도구역 지정해놓고 건물 못 짓게 하면은 도시적으로 지정한 의미가 없지 않냐? 그럼 여기만큼은 도시적으로 적용하지 말자. 여기. 이렇게. 여기 지역만큼은 접도구역 적용 안 해. 건축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럼 만약에 아까 그 표지판 있죠? 그럼 접도구역 시작, 접도구역 끝, 접도구역 시작 이렇게 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접도구역이다라고 해버리면 여기서부터는 접도구역으로 건축물 못 지어요. 단 무슨 지역은 배제합니다. 도시지역은 배제합니다. 도시지역에서는 다른 법률 배제합니다. 이 뜻이에요. 말 되게 어렵게 써놨죠. 그래서 앞으로 접도구역이란 말이 나오면 어느 지역일 때는 접도구역 전혀 상관이 없다. 도시지역. 그래서 친구랑 이 국도변을 타고 가다가 막 이렇게 자동차 타고 가다가 이 팻말이 보인 거야. 팻말 보이잖아? 그럼 친구한테 뭐라고 그래야 돼요? 나 운전하다가 접도구역 나왔는데 야 너 접도구역이 뭔지 알아? 이러면 얘 친구가 뭐 도로에 접한구역이겠지? 그러면 야 그냥 똑바로 얘기해줄게. 앞으로 여기 5m 이내에 건물 안 나온다. 그럼 이 친구가 오 그래? 그럼 접도구역은 건축 못하는 거야? 근데 얘가 쭉 가다 보니까 건물이 나온 거예요. 건물이 나온 거야. 야 건물 나왔잖아. 그럼 얘가 뭐라고 하면 돼요? 도시지역이야 이 자식아. 그러면 돼요. 왜? 도시지역에서는 접도구역을 적용 안 하니까. 이해되신 거예요? 접도구역은 적용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걸 머릿속에 어떻게 넣어야 되냐면 자, 우리나라에 접도구역이 나왔어요. 그러면 접도구역은 대한민국에서는 일정 도로 옆에 접도구역 구간 동안은 건축이 안 되지만 어느 지역은 상관이 없다. 도시지역은 접도구역을 뭐 하니까? 배제하니까.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게 뭐냐? 농지 취득 자격증이라는 건 우리나라에서는요, 농지는 농업인만 소유할 수 있게 해놓은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하거나 특정한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다면 너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는지 내가 검토할게. 내가 자격증을 주면 너 그때는 취득할 수 있어. 이걸 우리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라고 하는데 자, 도관농자 중에서 어디가 개발할 땅이었죠? 도시적으은 개발할 땅이죠. 그럼 여기도 농지가 있고 여기도 농지 있고 다 농지 있지만 어느 지역은 농지 안 쓸 거예요? 도시적은 농지를 안 쓸 건데 농지증을 받아오래.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러면 농지증이라는 거는 도시지역에서는 적용을 안 하겠다. 나머지는 다 농지증 발급을 받아야만 농지 소유가 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도시지역에서는 적용을 배제한다라고 했는데 도시지역을 확대해 보니까 자, 확대해 보면 이거야. 도시지역 중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있죠. 이걸 주상공 녹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농지는요, 주거지역에도 있고 상업지역에도 있고 공업지역에도 있고 녹지지역이 제일 많겠지, 농지가.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하자. 여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원래 개발할 땅이니까 얘는 농지증 적용 안 해도 되는데 이 녹지지역만큼은 농지증을 적용해야 된다.
녹지는 농사지라고 한 땅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게 이렇게 공원이 이렇게 들어가서 결정이 되면 공원 같은 경우는 기반 시설이라고도 하면서 도시공관리계획 결정이 확정이 되면 도시공관리계획 시설이라고 해요. 그럼 이 시설 사업을 하려고 하는 시행자가 이 사람이 도로 깔려고 하는데 이 농지증이 있어야 되냐? 이건 없어도 된다. 그럼 도시공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거는 적용을 안 하고 요거 아닌 것들은 다 농지증이 있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법조문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도시지역에서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녹지지역에서 도시공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농지증 발급 받아야 된다 이 뜻이에요. 여기 처음엔 좀 어렵거든요. 근데 요 지문만 기억하면 돼. 자, 농지증은 도시에서 필요는 없지만 도시지역 중에 녹지지역에서는 농지증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도시공계획 시설 사업 부지면 그때는 수용해야 되니까 농지증 없어도 된다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용도지역과 관련돼서 중요한 사안들이라 앞으로 이런 것들에 관련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입문과정에서는 용도지역 관련돼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제가 말로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았을 때 용도지역 미지정된 거잖아요. 그럼 규제를 가장 센 걸 적용한댔죠. 그럼 예를 들어서 도관농자로 지정이 되지 않았다. 미지정이에요. 그럼 가장 센 지역이 어디지? 자연환경 보전지역 따라가고, 세분이 안 됐다. 만약에 도시지역인데 주상공록으로 세분이 안 됐어요. 그럼 가장 센 게 녹지 중에 무슨 녹지? 보전녹지야. 그럼 보전녹지 지역에 행위자를 적용하고, 관리지역이 세분이 안 됐어. 보생계로 세분이 안 되면 가장 센 게 무슨 관리예요? 보존관리 행위자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보존자 들어간 애를 받는구나. 얘네들은 공통사항이 건폐율이 전부 다 20%의 최대가 용적률이 80%로 돼 있어서 여기까지 알면 실력자 되는 거야. 그래서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았거나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았거나 세분이 안 됐을 때에는 해당 지역의 가장 강한 지역, 보존자 들어가는 애를 따라가고, 걔네들은 전부 다 건폐율이 최대가 20, 용적률이 80이다. 그래서 요거까지는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에서 적용 배제하는 거 아까 2개 있었죠. 무슨 도로법에 무슨 구역? 접도구역은 도시지역 적용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농지법의 농지증명은 도시에서 적용 안 하는데, 다만 녹지지역 안에 농지들 중에서 도시공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땅들 있죠. 걔네들은 적용을 하겠다 했어요. 요 2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용도지역의 특례 규정의 하나고, 그 다음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이제 행위제한 관련된 건데, 요 행위제한 관련된 거랑 건폐율 용적률의 특례 규정은요, 기본 이론을 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저랑 외울 거예요. 저랑 외울 거니까 요거는 아직 공부를 안 하셔도 돼. 안 하셔도 되는 이유가 제가 국토기획법 기본서 나오면 시작할 건데, 시험에서 이제 틀려라라고 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여기 파트하고 여기 파트예요. 근데 나는 틀려라 하는 건 난 틀릴 거고 맞출 거면 맞출 거야. 그럼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그래도 이제 한 번 정도는 들어놓으면 찍기라도 가능하니까 그때 가서 요거 2가지는 설명을 드릴 거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기 전에 요거 연습 한번 해보자. 자, 미지정 지역이 났어. 도관농자로 지정이 아직 안 됐어. 그럼 가장 센 게 어디랬죠? 그쵸?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행위제한을 적용한다. 이래야죠. 그 다음에 미세분 됐대요. 자, 도시지역에서 미세분 되면 어느 지역, 녹지, 주상공 녹 중에서 어느 녹지? 그래서 보전녹지. 보전녹지 지역 행위제한을 적용한다. 자, 관리지역인데 세분이 안 됐대요. 그럼 보생계 중에 무슨 글자 들어가는 거? 보전. 보전관리. 보존관리지역 행위제한 받는데, 얘네 공통사항이 건폐율이 얼마였었죠? 그렇지. 20%죠? 20%? 20. 최대. 용적률이 최대 200. 80. 20, 80이다. 요거까지. 그리고 도시지역에서는 적용 뭘 배제합니까? 2가지죠. 도로법의 접도구역 제도랑 농지법의 농지증은 적용 안 하는데, 농지증은 어느 지역 안에 농지는 조심하세요. 녹지지역 안에 농지는 적용 안 하지만 그 땅 중에 적용하지만 도시공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땅은 적용을 안 하고, 이거 아닌 것들은 적용하겠다 이랬지. 그래서 요거까지. 그럼 관련된 문제 좀 보면서 확인 한번 풀어볼게요. 이게 우리 감정평가사도 나왔고
공인중개사도 나왔던 기출문제인데, 제가 입문과정인데 막 기출문제 풀어주고 막 기출문제 지문 막 보여드리잖아요. 이거는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 저거 풀려고 우리 공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공부할 때는 막상 뭘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나오니까 저 선생님이 저거를 그래서 설명을 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본서를 받으면 깜짝 놀랄 수 있어요. 너무 양이 두껍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기본서도 제가 보긴 보는데 가장 중요한 거 위주로만 볼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앉아만 계시고 눈 뜨고만 계시고 졸지 마시고, 요거 스탑 버튼 누르지 마시고 처음부터 강의 끝날 때까지 저랑 눈 마주치면서 보시면 충분히 그냥 무조건 딸 수 있습니다. 그 목표로만 가세요. 자,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자, 제가 용도지역 관련돼서 옳지 않은 것 찾아라 라고 했는데, 자, 용도지역 쟁점되는 것들이 잘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일단 1번 볼게요. 자, 여기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도관농자잖아요. 도관농자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이걸 아까 미지정이랬는데 가장 센 게 어디죠? 가장 센 거? 자연환경이잖아요. 그럼 뒤에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써 있는지 확인하면 돼요. 그러면 용도지역에서 행위제한을 적용할 때, 그렇죠,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가 나중에 바꿔라. 맞죠? 많다. 자, 용도지역이 미세분된 도시. 자, 도시지역에서 미세분되면은 주상공 녹 중에 가장 센 거 어디? 보존녹지. 그럼 보존녹지 지역의 행위제한을 적용한다. 맞네요. 그 다음에 관리지역이라고 나왔어. 자, 여기 관리지역인데 농업지역이 지정됐네. 제가 아까 전에 했던 특례입니다, 이거. 관리지역에, 원래 관리지역은 도시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 무슨 지역을 지정해버렸네? 농업지역지역. 절대 농지로만 써라요. 그럼 도시로 안 가. 그럼 얘는 지정되자마자 무슨 지역으로? 생산관리지역이야? 생산관리가 아니라 농사짓는 땅이 무슨 지역이죠? 농림지역.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거로 본다 이래야지. 생산관리가 아니라 농림지역이라 3번이 답이다. 됐고, 그 다음에 용도지역이 미세분된 관리지역. 미세분된 관리면은 보생계 중에 하나인데 가장 센 게 무슨 관리? 보존관리. 행위제한을 적용할 때는 보존관리지역에 관한 규정 적용한다. 맞잖아요. 5번. 자, 바다만 제가 매립할 때, 바다만 하천 안 돼요. 먼다? 바다. 먼다? 바다. 네. 그럼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이게 아무도 없으니까 썰렁해가지고 농담도 못하고, 진도는 잘 나가니까 좋긴 한데, 그래도 이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는 거는 여러분한테 효율도가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왜? 잡소리를 하잖아. 웃기지는 않아도. 네. 근데 봐요. 춤도 출까? 네, 춤출 수도 있는데 혼자서 출래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나중에 다 모여서 오프라인 하면 그때 출게요. 자, 매립 목적이 공유수면을 매립했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내용과 여기 같으면이란 말 나왔어요. 자, 매립 목적하고 같아요. 그럼 이웃한 지역으로 지정된 거로 보는데 사람들한테 뭔 하랬죠? 고시. 그래서 도시공관리 위반 결정 절차 없이도 매립 준공 인가일부터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거로 본다. 맞죠? 이게 익숙해지지 않아. 자주 봐야 돼요. 그래서 맞는 거고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러면 자, 기출지문 하나 볼게요. 자, 기출지문 중에서 자,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잘 들으세요. 우리나라는요, 용도지역이라는 게 있고 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있어.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이 안 돼서 용도지구 지정했고요. 용도지구로도 안 되니까 용도구역을 지정한 거야. 여기다가 중복이 돼요. 근데 지역에다가 지역은 중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 되는데 지역만 빼고 나머지는 다 돼요. 그래서 영역, 지역이잖아. 지역, 영역 안 돼. 영역 안 되로 기억하세요. 영역 안 되고 나머지 다 된다. 그래서 표를 만들면 이런 느낌이에요. 한번 볼까요? 제가 하나 보겠습니다. 요거를 판서를 한번 해볼까? 자, 여기서 용도 지역이 있고, 용도 지역, 지역 위에다가 지구, 지역 위에다가 구역, 그 다음에 용도 지구. 제가 목이 아직 칼칼해서 한잔 하실래요? 같이 드시면서 보고 계실 거 아니야. 지금 다 먹고 계시겠지. 자, 지구에다가 지구에다가 구역 지어하는 거. 기존에 용도 구역이 있는데
구역지역 하는 거. 이거 다 되거든요. 다 되는데 지역만 안 돼요. 그럼 5개를 외워야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2개를 기억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지역 안 돼. 그래서 영역 안 돼. 영역 안 돼. 지역 안 돼. 나머지 다 돼.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제 지문 한번 볼까요? 지금 봅시다. 자, 용도 지역에다가 용도 지구. 아까 지역은 안 되면 나머지는 다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역에다가 지구는 중첩해서 지정될 수 있다. 2번이나 나왔던 지문이다. 그리고 자, 계획관리지역이요. 자, 물어볼게요.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입니까? 도시지역 아닙니까? 이거 지문 나왔어, 시험에. 우리나라 도시지역은 주상공록이고 관리지역은 보생계잖아요. 계획관리는 관리지역에 들어가는 거지 도시지역이 아니잖아요.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이걸 해당한다로 냈었어요. 다음 중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답이 계획관리였었어요. 그리고 자, 녹지지역에다가 관리지역은 자, 지역 영역 안 된댔죠. 영역 안 돼. 중첩하여 지정될 수 없다. 21회 때 나왔고. 4번.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립, 도관농자로 용도가 지정되지 않았네. 그럼 이건 미지정이니까 가장 센 누구?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밑줄 친 걸 갖고 틀리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인데 세부 용도로 지정이 안 됐대요. 그럼 주상공 녹중에 녹지인데 무슨 녹지 나와야 돼요? 보전 녹지인데 우리 시험에서는 26회 때는 생산 녹지로 한번 나왔고 맞는 지문을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거 나머지는 뒷부분은 나중에 또 진도 나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해당 용도지역 관련된 확인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자, 5번 문제인데 국토계 법령상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기출문제입니다. 자, 1번 일단 용도 지역에다가 지구. 아까 지역 안 되고 역 안 되고 다 된댔죠. 지역에다가 지구는 중첩하여 지정될 수 있다. 맞고. 자, 녹지 지역과 관리 지역은 지역은 중첩될 수가 없다. 맞죠? 지역은 안 된다고 했으니까. 자, 관리 지역이 세부 용도 지역으로 지금 안 됐어. 그럼 보생계 중에 가장 센 거 무슨 관리 써 있어야겠네? 보전관리. 그럼 용적률 건폐율을 따를 때 생산관리가 아니라 무슨 관리랑 똑같이 보전관리. 보전관리가 건폐율이 얼마였죠? 20. 용적률이 80. 요거를 적용하는 거예요. 야, 틀렸구나. 답은 3번. 4번. 시도대장이 도시군관리기 원칙적인 결정권자잖아요. 근데 개발제한구역은 국장만. 시가와 조정구역은 국가계획 관련됐을 때 국장만. 수사는 회장이. 나머지는 다 시도대장이잖아요. 그럼 도시자연공원구역은 해당되는 거 아니니까 누가? 시도대장이. 무슨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맞지?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 나오면 이건 회장이죠. 회장. 수산 파트는 국토부 관할이 아니라서 그러면 회장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겠네.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맞네요.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이다.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내용들 중에 하나를 총정리한 건데 첫 번째 입문 과정에서는 요 정도만 해도 기출문제 풀었단 말이야. 근데 틀려라 하는 문제 나왔던 거 우리가 아까 안 했던 별도 규정 있었죠? 그거는 이제 기본 이론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거까지 하고요. 요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개념을 좀 잡아야 되니까 잠깐 쉬었다가 또 이제 뒷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